여섯 번째 질문. 비싼 와인이 정말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와인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니혼슈를 비교를 했을 때는 비싼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쌀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쌀 정밀이 이제 낮을수록 쌀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쌀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온슈로 비교했을 때 비쌀수록 맛있다. 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와인도 똑같습니다. 그 니온슈에서 쌀을 정제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아요. 와인 자체도 그렇고요. 그 쌀을 깎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고 오래 많은 세심한 그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와인도 그래요. 비싼 와인이면 비싼 와인일수록 더 좋은 포도에 더 비싼 땅에서 나온 포도를 가져다가 수확을 하고요. 땅값 다 달라요. 그리고 진짜 프랑스 같은 경우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와인이면 비싼 와인일수록 가격은 맛에 비례합니다. 네. 맛이 가격의 맛은 비례한다고 해서 너무 비싼 것만 찾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뭐 2, 3만 원대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게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판매되는 와인의 가격대가 얼마예요? 많이 판매되는 건 일단 레스토랑에서 이제 뭐 비스트로 카덴도 그렇고 레스토랑도 그렇고 기준대로 봤을 때는요 한 7, 8만 원대 한 병에.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 네네, 가격.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 어떠한 식사와 같이 할 때는 뭐 7, 8만 원에서 뭐 6만 원대부터 많이 드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샵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그 병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에서 3만 원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선물하실 때는 한 5만 원대, 5만 원, 6만 원 선을 하시고 계시고. 네, 이제 일곱 번째 질문인데 꼭 이 품종은 마셔봐야 된다. 그런 포도 품종이 있나요? 네. 꼭 마셔봐야 될 포도 품종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포도 품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와인을 잘 못 드시고 와인을 처음 드시는 분들 그리고 센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거운 와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노누아라고 하는 포도 품종을 추천드려요. 프랑스산도 있고 뉴질랜드산도 있는데요. 프랑스가 원산지예요. 하지만 저는 뉴질랜드 피노누아를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한 색상이고 타닌이나 이렇게 무겁지 않은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마시기 편한 스타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와인이 조금 술 못 드시는 분들의 레드 와인 포도 품종은 피노누아, 그리고 화이트 와인 청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진 거는 소비뇽 블랑. 소비뇽 블랑 드셔보셨잖아요. 굉장히 시트러스 풍미도 강하고 굉장히 프레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꼭 드셔보셔야 될 거는 두 가지. 그 조금 더 한 두 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면요. 화이트 와인 청포도는 샤르도네. 네. 프랑스의 원산지지만 전 세계에서 다 재배를 하고 있는 샤도네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 품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포도 품종은요 어디다가 심어도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든지에 따라서도 맛이 좀 변하긴 한데 어디서나 편하게 사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샤도네이 포도 품종을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 와인 다른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 네, 국제 품종이에요. 샤르도네가 청포도의 국제 품종이면은 까베르네 쇼비뇽이 레드 와인의 대표 품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같이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 선물 받은 와인이 있는데 얼마나 숙성시킬 수 있을까요? 선물 받은 와인이 어떤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해도 꼭 저 와인 선물 받았는데 얼마나 숙성 가능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와인이 뭔지 모르고 그 그 상태에서 이제 숙성 가능하다는 게 보관 보관 정도까지 네. 되냐? 와인마다 달라요. 모든 와인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게 모든 와인들, 전 세계에 나 있는 모든 와인들이 오랫동안 숙성을 하면 맛있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물 받았거나 아니면 만 원짜리를 사도 한 5, 6년 있으면은 맛있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잘못된. 그래서 와인의 적정 보관 기간은요 이것 또한 금액대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와인샵이나 백화점에서 와인을 구매하실 때 보통의 뭐 정상가보다 조금 할인가로 많이 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와인들은요 한 2, 3년 가격이랑 좀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 원짜리 와인들은요 1년 안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만 원짜리다 하면 만 원대다 하면 1년 안에 드시는 거.
그리고 한 2, 3만 원이다 하면은 2, 3년. 그리고 진짜로 5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한 5년까지는 두고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 10만 원 이상이다 하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거 하면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숨기봉 소믈리에 이거 되게 귀찮으니까 1만 원은 1년, 2만 원, 2만 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가격에 비례해서 이 연수를 좀 보시면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다, 보관 기간을.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 질문인데, 신대륙 와인하고 구대륙 와인의 차이점. 네, 신대륙 와인과 구대륙 와인. 구대륙 와인은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던 유럽 국가가 속한 곳들을 구대륙, 올드월드라고 하고요.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그 후에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곳들이 바로 이제 신대륙에 속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올드월드 쪽에서 와인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와인의 원산지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일단 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대륙으로 가면서 개척이 되면서 포도나무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대륙이 그 뒤에 많이 생겼는데, 구대륙과 신대륙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구대륙은 어떻게 보면은 때루와 같은 거, 그리고 본인들의 역사와 와인이 그 병 속에 담기는 자연을 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포도밭 환경도 달라요. 구대륙 같은 경우 정말로 막 포도밭이 진짜로 자연 천정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신대륙 같은 경우는 현대 문명, 약간 상업화된 네. 포도밭도 이제 좀 거대해지고 막 이런 네네네. 느낌이네요. 정말로 엄청난 기술력과 그리고 역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역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드월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대 기술로 만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구대륙 와인도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정말 다른, 어떻게 보면 끝날래 끝날 수 없는 평생의 라이벌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째 질문. 특이한 질문이 올라왔네요. 중국산 와인은 정말 맛이 있는지. 중국산 와인이요? 중국산 와인, 중국산 김치는 어떠세요? 중국산 김치 맛은 있죠? 근데 진짜 김치가 중국산 김치가 맛있어요. 일단 맛있어. 저도 이제 중국 와이너리 이제 연태 지방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김치가 나오는데 먹어봤는데 너무 익숙한 맛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은 게 이제 중국산 김치였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중국 와인이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인기몰이 중에 있고, 심지어 정말로 이 와인을 생산하고 본격적으로 와인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게 된 거는 몇 년 안 됐는데요.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와인 이 생산량, 연정량으로 해서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세계 9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품질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너무나도 좋은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와인 물론 훌륭한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3만 원을 주고 뭐 다른 나라 와인과 중국 와인을 먹을래, 어떤 거를 구매해서 먹을래 하면 저는 다른 나라 와인을 아직까지는 먹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쁘진 않아요. 중국 와인도 중국 와인 특징이 살아있고, 실제로 뭐 닝샤라는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각국의 유명한 와인 메이커들이 넘어가서 중국에서 실제로 와인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중국 와인 품질이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나라의 와인들이 저는 조금은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은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5년 안에는 정말로 탑 클래스의 와인 생산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와인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거네요. 아쉽지만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 투자도 그렇고요. 사실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워낙에 이제 시장이 크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 와인 지역을 많이들 이제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중국 와인 시장을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어요. 한 가지 뭐 저의 정말로 친하신 소믈리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프랑스 그 엄청난 그 유명한, 누가 들어도 유명한 샤또에 가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셨대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 중국 뭐 여러 국가가 와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중국의 그 마윈이 나와가지고 오늘 행사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하는데, 중국은 비서 통해가지고 2컨테이너 실어 한 6,000병. 이러다 보니까 모든 시장이 이제 중국에 쏠리게 되는 거고요. 중국은 정부 자체가 붙어서 포도밭과 와인을 만드는 거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샤또 라피트 로칠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와인이 있어요. 프랑스 와인 한 병에만 250, 300만 원 이상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좋아하잖아요. 숫자 8. 그래서 그 샤또 라피트 로칠드는 2008년 빈티지에는 병에다 이렇게 8자를
빨강색으로 새겨놨어요. 중국 시장을 위해서. 그만큼 중국은 소비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5년 안에는 엄청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이 갑니다. 일반인들 들이 궁금해하는 와인 궁금한 10가지를 근데 송기범 이렇게- 소믈리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보면서 나도 들으니까 나도 몰랐던 게 이제 많이 공부가 되고.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횟수 좀 올라가야 이제 또 한 편 찍는데 이게 제작비가 부족하거든요. 많이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짠하고 끝내주죠.